연애에서 질투를 긍정적으로 다루는 법, 질투를 통해 관계를 깊게 만드는 방법. 오늘은 연애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봤을 그 감정, 질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사실 우리는 질투라는 단어를 들으면 먼저 떠오르는 건 시기, 불안, 미성숙 같은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질투를 느꼈다고 해서 나쁜 연애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상대가 다른 사람과 웃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잠깐 연락이 뜸해졌을 때, 또는 아무 말 없이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거리를 둘 때, 그때 마음속 어딘가가 슬쩍 흔들리죠. 혹시 내가 덜 중요한 존재가 된 걸까? 나보다 더 가까워진 사람이 생긴 걸까? 그 흔들림의 이름, 바로 질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감정을 숨기고 혹은 나 왜 이러지? 하며 스스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질투는 단지 시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엔 불안과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 질투라는 감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관계를 더 깊이 만드는 도구로 바꿀 수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질투는 왜 생기는 걸까요? 질투심이 올라오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사실 아주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서운함, 외로움, 불안, 초조함, 그리고 때때로 말하지 못한 자격지심까지. 자, 그럼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질투는 정말 상대의 행동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아직 표현되지 못해서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투는 상대를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인가요? 라고 묻는 아주 조용한 요청이라고요. 질투는 사랑의 반대편에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껴질 때 가장 강하게 올라오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질투를 느꼈다고 해서 당신이 사랑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그만큼 깊이 소중하게 여긴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질투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표현됩니다. 질투는 누구나 느낍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은 사람마다 전혀 다릅니다. 누군가는 바로 서운함을 드러내고 누군가는 말없이 사귀죠. 또 누군가는 괜히 짜증을 내기도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넘기기도 합니다. 그 차이의 배경에는 애착 유형과 기질, 성장 과정, 그리고 과거의 관계 경험들이 있습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작은 행동에도 쉽게 불안을 느끼고 끊임없이 확인하려 하며,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그 감정을 느껴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하죠. 이런 차이를 모른 채 서로를 오해하기 시작하면 사랑도 오해로 얼룩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넌 도대체 날 신경이나 써? 그렇게 무덤덤하면 나만 바보 같잖아. 이해는 다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질투라는 감정은 서로의 방식이 다름을 이해하는 통로가 될 수 있죠. 질투는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읽어야 할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투를 느끼는 순간 자신을 먼저 책망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감정을 억누르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 덮어두곤 하죠. 하지만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지고 더 날카로워져 전혀 다른 순간에 폭발하게 되죠. 질투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마음이 조금 불안해. 나는 내가 여전히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확인하고 싶어. 나는 소외되고 싶지 않아. 질투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을 더 받고 싶어 하는지를 알려주는 정직한 감정 신호입니다. 중요한 건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질투를 건강하게 나누는 5단계 대화 루틴. 질투를 어떻게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5단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내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기. 질투라고 단정 짓기 전에 그 감정의 결을 조용히 관찰해보세요. 불안인지, 소외감인지 혹은 외로움인지. 둘째, 나의 느낌으로 표현하기.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내 감정의 책임을 내가 지는 방식으로 말해보세요. 요즘 바빠 보여서 내가 덜 중요해진 것 같아. 셋째, 감정의 이면까지 함께 나누기. 질투는 결국 연결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실은 너와 정서적으로 더 연결되고 싶어서 그랬어. 넷째, 상대의 입장도 들을 준비하기. 내 감정을 강요가 아닌 공유로 만들려면
상대도 대화의 주체로 존중해줘야 합니다. 다섯째, 반복되는 불안에 이름 붙이기.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우리만의 언어를 만드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질투를 악화시키는 말버릇 피해주세요. 질투는 감정 그 자체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말들 기억해두세요. 또 그 사람이야?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좋아? 됐어. 다 알겠어. 내가 이렇게 말해야 알겠어? 이런 표현들은 감정을 전하기보단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고 대화를 멈추게 합니다. 말의 그릇을 바꾸면 감정도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됩니다. 그 사람이 자주 언급될 때마다 내가 살짝 불안해져. 지금 내 감정이 좀 복잡해서 천천히 이야기 나누고 싶어. 말은 감정의 언어입니다. 따뜻한 말투는 질투를 이해로 바꿔줍니다. 같은 질투가 반복된다면 구조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질투가 자꾸 반복된다면 그건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관계의 구조 자체가 감정을 반복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 늘 감정을 말하고 다른 한 사람은 듣기만 하는 구조. 감정을 말하면 갈등이 되기 때문에 침묵하는 문화. 알아서 해줘야 한다는 암묵적인 기대. 이런 구조에선 감정이 아니라 내가 이 관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요? 라는 근원적 불안이 자랍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 관계 안에 자연스럽게 불안을 키우는 구조가 있는 건 아닐까요? 감정만 다루지 말고 그 감정을 만드는 환경을 함께 바꿔보면 어때요? 관계는 구조입니다. 구조를 바꾸면 감정도 바뀔 수 있습니다. 질투를 자기 성장으로 전환하는 방법. 질투는 때때로 너무 강렬해서 내 감정을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내 안에 숨어있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 안전하고 싶은 욕구를 보여줍니다. 질투는 거울입니다. 지금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일까? 내가 상대에게 바라는 걸 나 스스로에게 먼저 해줄 수는 없을까? 질투는 비교가 아니라 자기 이해로 향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순간에 가장 불안해지는가? 어떤 과거 경험이 지금을 자극하고 있는가? 그리고 질투는 결국 성숙한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가까워 보일 때 내가 놓이는 자리를 확인하고 싶었어. 그래서 나도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해보려는 중이야. 그 말이 오히려 두 사람을 더 진심으로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은 질문들. 지금 질투를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가장 강하게 느끼고 있을까? 이 감정은 과거의 어떤 기억과 연결되어 있을까? 내가 두려운 건 상대의 행동일까? 아니면 내가 소중하지 않은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일까? 내가 지금 가장 바라는 건 무엇일까? 그 욕구는 내가 나에게 먼저 줄 수는 없을까? 이 감정을 솔직하게 공유한다면 우리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질투는 순간이지만 그 안에 담긴 질문은 깊습니다. 질투는 마음을 여는 문입니다. 질투는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다루는 방식은 우리 관계를 달라지게 만듭니다. 질투는 오히려 여기 이 마음의 경계선이 있어요. 이 지점을 살펴봐 주세요라고 말해주는 조용한 감정의 언어입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로 꺼내놓을 수 있다면 질투는 오해가 아니라 이해가 되고 불안이 아니라 깊은 신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함께 걸어가는 두 사람은 서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더 성숙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질투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고 싶은 진심입니다. 질투는 마음을 닫게 만드는 감정이 아니라 마음을 더 열어보라는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